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OK금융그룹 불법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백정현 정책실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 정무위 신장식 의원실, 환노위 박홍배 의원실, 그리고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취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참석자 소개,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일본계 대부업 자본 OK금융그룹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불법적인 금융질서 훼손 의혹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가 나서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신 박홍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신 신장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참석자 소개입니다.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오셨습니다. 사무금융노조 여수신 업종본부 김준영 본부장입니다. 계속해서 노동조합 저축은행 지부 이진한 지부장 오셨습니다. 노동조합 현대캐피탈 지부 최종상 지부장 오셨습니다. 마지막 OK금융그룹 지부 봉선홍 지부장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동조합 최정환 조직실장 참석하셨습니다. 정무위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입니다. 오늘 사무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님과 함께 OK금융그룹의 불법 자행 의혹과 감독기관의 업무 해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소속 기관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OK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금융당국은 애초에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2016년 이 사실이 폭로되었지만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가 취소를 하지 않고 인가 조건 충족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가 조건을 위반하고 금융당국을 속인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그 이후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가 조건 이행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즉 대부업체를 정리해야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대부자산을 정리한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자신의 친동생 최호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여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 불법 행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23년 작년 6월 조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OK금융그룹 계열사로 대부업체 3곳이 버젓이 공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금융감독원은 OK금융그룹을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시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검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 개의 기관, 즉 금융위원회, 공정위, 금융감독원 모두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늑장 대응을 하는 동안 OK금융그룹은 몸집을 불렸고 OK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이 최근 시중은행으로 승격한 대구은행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DGB 금융그룹이 대구은행의 대주주고 DGB 금융그룹의 대주주는 OK 금융그룹입니다. OK, DGB, 대구은행 순으로 지배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업자가 시중은행의 할아버지격이 된 일인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또다시 OK금융그룹은 피해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왜 1년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은 왜 적기검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겠다고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승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OK금융그룹과 OK저축은행, 일본명 야마모토 준, 최윤과 최호,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OK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에 납득하기 어려운 작금의 이 상황을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책임있게 제기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금융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오늘은 OK금융그룹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계 대부 자본으로 시작한 OK금융그룹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정도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2004년 최윤 회장이 원캐싱과 일본 대부업체 아에루가 주주인 A&O 그룹을 임수하며 시작된 OK금융그룹은 잘 아시는 러시안 캐시,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를 시작으로 성장했습니다. 취약계층 차주들의 비중이 높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상환액이 현재 OK금융그룹 성장의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OK금융그룹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014년 예주 예나래저축은행 인수로 제2금융권에 진출할 당시 금융당국은 예상축 문제를 지적하며 대부업 축소를 지시했고 최윤 회장도 이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윤 회장이 지배하던 아프로금융그룹은 감독당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가족회사를 만들어 대부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나왔습니다. 옐로우캐피탈 대부는 금융당국이 직접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금융당국은 OK금융그룹 계열사로 공시된 대부회사 H&H 파이낸셜 대부와 옐로우캐피탈 대부, 빅콜렉트 대부가 저축은행 인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열사 대부자산 정리 과정에서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사익 편취 혐의가 적발되었지만 1년 넘게 공정위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실한 조사가 있었는지 의지는 있었는지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OK금융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에 대한 홀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홍보와 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윤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 조건이었던 성실한 단체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융산업에 종사했던 한 사람의 동료 노동자로서 또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OK금융그룹을 둘러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등 수많은 의혹들을 해소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OK금융그룹의 끊이지 않는 불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저희 기자회견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금융노조는 카드사 저축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는 여수신업종본부 그리고 증권, 보험, 그리고 협동조합, 그리고 공공금융기관 중심으로 제2금융권의 170여 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별 노동조합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금융자본들과 일상적으로 끊임없는 교섭과 협력, 때로는 투쟁을 이러한 사업장들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입장에서 보면 최윤 회장 1인 지배 기업으로 알려진 일본계 대부자본 OK금융그룹은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심각하고 문제적인 자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점은 이들은 목표로 세우면 그 목표가 불법적이거나 사회 질서와 신뢰를 위반하는 것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하려는 점입니다. 금융이라는 공공인프라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태도가 용납될 리가 없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16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사건이 그렇고 현재 공정위가 1년 넘게 수사 중인 일감 몰아주기 총수 사입 편취 의혹이 그렇습니다. 현재 OK금융그룹 간판 계열사가 OK저축은행이고 OK저축은행은 대구은행 대주주인 DGB금융지주 대주주인데 그룹 내의 계열사로 대부업체를 3개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면 이해상충과 소비자 피해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감독원에 질의했더니 자료조치를 질질 끌다가 나온 답변이 조사해 보겠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조사해보고 문제없으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OK금융그룹은 시중은행 대주주도 하고 저축은행도 하고 대부업도 하는 금융자본이 되는 것입니까? 이참에 시중은행 전부 대부업까지 해서 저신용자들 등골까지 빼먹고 돈 많이 벌어가고 가라고 허용할 작정입니까? 그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결과입니까? 이 나라 금융감독체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진작에 감독하지 않고 문제 제기하면 그때서야 조사 중이고 확인 중이고 검토 중입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가 저들 뒷배냐라는 비난을 들어도 쌉니다. OK금융그룹이 금융질서만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싫은데 법에 걸리긴 싫으니 하나만한 교섭으로 3년째 끌면서 노동자들을 노조 탈퇴하고 지쳐서 떨어지기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융당국을 속이고 회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나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산업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본이 국적이 어디고 출발이 어디든 당국을 기망하고 협상 파트너를 무시하는 즉시 퇴출된다는 것을 이미 2016년에 감독당국이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자들은 머지않아 독보수처럼 우리 금융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를 이 자리에 빌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나라 금융감독체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 특히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두 분 의원님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시는 신장식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그리고 여러 동지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 OK금융그룹 지부장 홍소롱입니다. OK금융그룹은 1999년 자산 400억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20조가 넘는 수십 배, 수백 배의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OK금융그룹은 지난해 OK저축은행에서만 당기순이익 900억 원, 사업을 철수한 러시앤캐시에서 1,800억 원, 그룹사 미처분 이익잉여금 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직원들의 임금을 3년 동안 동결하고 복리후생 제도 또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임금 동결은 실질적 임금 삭감입니다.
우리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끝없이 치솟는 고물가에 회사의 임금 동결 정책에 따른 고통과 사기저하로 퇴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퇴사한 조합원과 직원들은 700명에 가깝습니다. 또한 퇴사한 자리에는 그만큼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회사가 직원들 없이 혼자 성장했겠습니까? 우리 OK금융그룹 지부 조합원들은 수십 년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OK금융그룹 지부는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의 노동인권 탄압과 계열사 부당이익 편취 등 다양한 사유로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 채택까지 확정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는 국감 진행 전 노사관계를 성실하게 임할 테니 국정감사 취소를 노동조합에게 요청했고, 그리고 성실 교섭을 노동조합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회사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취소되자마자 협상 태도를 180도 바꿔 노동조합의 요구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고, 또다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를 회유하는 등 온갖 야비한 짓을 저지르는 양아치 기업다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 사익 편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임금 동결로 3년 동안 700명에 가까운 퇴사자를 만들며 지금도 조합원과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이 이제는 사익 편취로 공정위 조사까지 받고 있으니 우리 OK금융그룹 지부 조합원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회사의 손실이 결정된다면, 그로 인해 우리 OK금융그룹 지부 조합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회사의 잘못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악영향을 받으니 최윤 회장이 당연히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OK금융그룹 지부 조합원들은 피해를 준 최윤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아직도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야마모토 준 회장님께서 저축은행, OK저축은행 이 DGB 금융지주 대주주고, DGB 금융지주는 대구은행 대주주잖아요. 근데 대구은행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시중은행을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이자도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시중은행이 됐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업체, 저축은행, 시중은행 세 가지를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공정위, 금융감독원, 금융위 전부 다 직무를 해태했고, 갑자기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이 됐어요. 그 결과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는 밝혀져야 될 사실이 굉장히 많다. 야마모토 준 회장님께 직접 만나고 있고 묻고 싶은 것도 참 많다. 저희 사무금융노조는 좀 전에 신장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융의 공공성, 금융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감독기관들이 제대로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무위에 계신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이 부분을 이후에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헤칠 수 있도록 오늘 기자회견이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한노희 박홍구 의원께서는 OK금융그룹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진 지 4년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섭을 해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임금이나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올바른 경영을 하겠다라고 외부적으로는 표현을 하면서 회사 내의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악덕 사업자로서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국회 한노위에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잡아 들어갈 생각입니다. 더 이상
기자님들 질문 없으시면 이제 예.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전문주라고 하는데요. 오기 전에 OK금융그룹에 한번 물어봤는데 해당 그 세계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100% 운영하는 곳이어서 OK금융그룹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나 분들도 얘기를 주시는지. 그런 걸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총수와의 사적 관계, 야마모토 준과의 사적 관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예요. 이것도 실제 또 공시 자료라든지 찾아보면 계열사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사에게만은 마치 그 대법에서 그 사전 그거 다 철수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친동생이 그 대표를 맡고 있고 또 계열사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죠? 다시 좀 물어봐 주세요. 공시 자료는 뭐고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마모토 준 회장님께 직접 물어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서울시청은행 이창호 기자입니다. 그 은행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사전 인가를 받아야지 인수를 하는 거로 다 알고 있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요.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지 되는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가 과정에 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DGB 금융지주의 대주주가 올 3월에 대주주로 올라섭니다. 국민연금이 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OK저축은행이 DGB 금융지주의 대주주가 되는데, 이때 대주주가 되면 당연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지분율이 8% 중반대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안 받은 이유는 자신들의 지분 투자가 단순 투자였다라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분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9.5%까지 올랐습니다.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될 때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DGB 금융지주가 대주주지 DGB 금융지주의 대주주인 OK저축은행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혹이 나오고 있죠. 두 번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투자였다. 그리고 대주주의 대주주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저희들은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여기 네. 그 정도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